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과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 유튜브를 애청하고 계시는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또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고마움의 인사를 전해 올립니다. 자,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해방된 이래, 또 나라가 건국된 이래 지금 근 80년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자, 아직도 이 한반도 내에서는 좌우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간에 분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빈입빈 부익부로 또 빈부가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또 남녀가 분열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듯이 갈라치기 분열, 결국 모든 것은 파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공식이 될 텐데요. 지금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현재 향유하고 있는 이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지 못한다면요, 우리들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결코 미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1960년대 그 좌익 진영을 대표했던 몇몇 사람들이 있었어요. 학자인 양 하면서 뭐 책을 쓰기도 하고, 또 뭐 인혁당, 통역당 이런 간첩망을 만들어서 저항하던 얼빠진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오늘날 이 순간에도 지금 좌익 사상과 좌익 이념에 사로잡혀서 앞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당연히 평형을 맞춰서 올바로 걷기가 어렵죠. 자, 지금 저희가 대학 다닐 때가 1980년대인데, 자, 그때만 해도 80년 전두환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했다 어쨌다 그러면서 각가지 학내에는요 대단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자, 그 당시 하나의 이념이라기보다도 삶의 인생의 좌표다, 나침반 역할을 한다고 하면서 학생들 사이에 인기리에 읽혀졌던 책이 해전사, 해방 전후사 인식입니다. 혹은 전환시대의 논리, 이런 책들이에요. 자, 그때 보면은 1960년대부터 좌익 진보 진영을 표방하고 또 그 진영을 대표하는 인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리영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북한 괴뢰가 쓰고 있는 두음법을 적용하지 않는 리 씨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자, 오얏 리라고 하죠, 한자로.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에서는요, 이 씨를 뭐 전주 이 씨든 뭐 어디 이 씨든 간에 전부 다 이 씨로, 예를 들어 이성계다, 이승만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 사람은 유독 북한 괴뢰와 똑같은 리라는 발음을 써가면서 리영희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 리영희가 새는 두 날개로 난다, 이런 주장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는 얼핏 보기에는 두 날개로 나는 것처럼 보여도요, 두 종류의 날개로 날지는 않습니다. 자, 실제 자연 현상에서 조류, 새들은 반드시 두 날개를 휘저으면서 날아갑니다. 네? 날개를 젓게 되죠. 그러나 이 새가 두 날개로 날아간다고 하는 이 현상에 있어서 우리는 숫자에 대한 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리영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요, 이 숫자에 대한 수의 개념에 대해서 심각한 오류를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수라는 숫자는요, 셈을 하다라고 할 때는 수지만은요, 자주라고 하는 의미로 할 때는 삭이라고 발음을 하고요. 그 다음에 촘촘하다고 할 때는 촘촘할 촉으로 발음을 해야 되는 그런 한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의미는 그렇다 하더라도, 자, 둘이라고 하는 두 이자라고 한자는 짝대기 두 개를 긋죠. 자, 우리 한글은 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이라고 하는 것, 둘이라는 숫자에는요, 수량 그리고 종류라는 두 가지의 의미가 함축적으로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둘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라는
종류가 다른 둘이라는 뜻이 있는 반면에 또 두 개, 한 개, 두 개, 세 개 할 때 두 개라는 수량을 나타내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리영희, 이 사람이 두 개의 날개, 즉 수량을 의미하는 두 날개를 말한 거죠. 자, 그렇다면 새는 두 날개로 난다가 아니라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새는 두 개의 날개로 난다. 이렇게 말을 해야만 옳다 하겠습니다. 자, 저는 참고로 대학 다닐 때 해전사, 해방전후사 인식을 반드시 읽고 발제를 하고 토론을 해야 된다. 이래서 학교에서 그 책을 주변에서 받아왔어요. 읽다 보니까 재미가 너무 없어. 그래서 조금 있다 말고 내팽개치고 그리고 아마 아궁이 속에 처박아 버렸던 것 같아요. 자, 그럼 국민 여러분, 새가 날아다니는 동물 아니에요? 그래서 조류라고 하죠. 그러면 새가 지니고 있는 두 개의 날개, 두 날개는요, 자, 다음과 같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자유 경쟁이 우익의 날개, 오른쪽 날개라고 한다면 절대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좌익의 날개, 즉 왼쪽의 날개다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자유민주가 우익이라고 하라면 민중민주, 즉 공산주의는 좌익일 것입니다. 또 경제 성장이 우익의 목표라고 한다면 수익의 분배는 좌익의 목적이 되겠죠. 자, 여기서 리영희라고 하는 이 참 모질한 인간이 주장하는 말을 우리가 좋은 뜻으로 선의로 해석을 해본다면 리영희는 자유민주와 민중민주가 균형을 이루고 성장과 분배가 골고루 조화된 새라는 개념으로 새는 두 날개로 난다라고 했을 것으로 짐작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중대한 착오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자, 먼저 자유민주와 민중민주가 균형을 이룬다는 건요, 이거는 정신 나간 인간들의 생각이에요. 왜 그러느냐? 자유민주주의는 그야말로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민중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공산주의의 오명을 감추기 위해서, 공산주의가 지니고 있는 그 더러운 품성을 숨기기 위해서, 은닉하기 위해서 그 용어를 교란시키고 혼란시키고 혼용시킨 것이 바로 민중민주예요. 이거는 이전에 있었던 인민민주주의를 조금 더 세련되게 포장한 거죠.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진보적인 민주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모두가 이 지구상에 가장 사악하고 악랄한 이 악령의 세력들, 공산주의 세력들, 공산당의 이 악령의 이념과 가치를 이런 식으로 민중민주주의다라고 포장을 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조차도 구분 못하는 자가 대학교에서 교수도 하고 기자도 했었고 이러는 게요, 그야말로 실력도 안 되는 알량한 지식인 자가 지식인 척하면서 지금 대다수의 많은 젊은 학생들, 아직도 가치 판단의 기준점이 없는 젊은 학도들을 우롱하고 농락하고 그리고 그들의 생각을 한 방향으로 묶어버렸다라고 하는 중대한 과오와 실책을 범했다라는 말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이 두 개, 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요, 두 가지라는 서로 다른 종류를 뜻하는 두 가지라는 개념을 분명히 포함하고 있는데 리영이라고 하는 이 동문은 그런 것에 대한 분별력 있는 생각, 신중한 판단 이런 것을 하지 않았다. 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할 수 없었겠죠. 왜? 실력과 능력이 모자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서로 성격이 다른 두 가지의 날개를 지니고 있는 새가 있다고 해볼까요? 자, 예를 들면 까마귀의 날개와 비둘기의 날개를 지닌 새, 자, 혹은 가장 지구상에서 빨리 날아다니는 펠콘, 새매의 날개와
청학의 날개를 지닌 새. 이런 새가 있을 수 있습니까? 자, 이러한 기형의 새라고 한다면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새는 한쪽은 까마귀 날개고 한쪽은 비둘기 날개. 이게 제대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서 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매 날개와 학의 날개가 이게 조화가 되겠냐고요. 날 수조차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자,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새라고 하는 이 동물은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날개가 있게 될 경우는요, 날 수가 없습니다. 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날 수도 없지만 이건 그냥 생각 속에 가상 공간 속에서 나 있는 불가능한, 만들어질 수 없는 새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을 보시죠. 대한민국의 좌익, 우익은요, 서로 다른 날개를 가진 대단히 비정상적이고도 기형의 새라고 우리가 단언적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 리영희 같이 해방 전후사 인식을 쓰고 지가 무슨 지식인 양 했던 이게 좀 철딱선이 없는 알량한 인간들의 수준이 바로 착각을 일으켰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나타난 대한민국에서의 좌익은 같은 색깔과 기능을 가진 날개로서 자유민주주의를 보완하는 날개가 아니었습니다. 이 좌익이라고 하는 날개는요, 바로 북의 김일성 족속들, 그 3대 세습에 이어지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그 종교 단체, 그것도 미신 종교죠. 김일성 왕조 세습 독재 정권을 추종하는 그야말로 간신 중에 최고의 간신들, 허황된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념을 추종하는 헛된 날개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유재산을 인정해주는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날개가 아니라 바로 더불어 함께 갖고 잘 먹고 살자라고 하는 공산주의의 날개였다. 이런 말이 되겠는 거죠. 또한 이와 같은 좌익의 날개는요, 평화 통일의 날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적화 통일의 날개, 즉 북의 대남 적화 통일 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저 간악한 승냥이 집단의 지령을 받아서 움직였던 바로 평화 통일의 날개가 아니라 적화 통일의 날개였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착한 마음, 착한 뜻을 가진 선의의 날개가 아니라 악하고 비열하고 비겁하고 가증스러운 악의의 날개, 즉 투쟁을 앞장세우던 피의 날개였다. 이렇게 우리가 잘 변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날에 이르러서 지구상 어디에도요, 인민이 개인의 노예가 되어버린 나라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나라의 권력이 과거 봉건 시대나 그 이전처럼 세습되는 나라도 없습니다. 자, 그러나 북한 지역에 있는 김일성 왕조, 저 김일성 족속들 이 세습 독재 왕조에는 무려 60여 년을 저렇게 세습 왕정 체제를 통해서 독재 권력을 유지해오고 있고, 자, 그 밑에 2천만, 2,500만이라고 하는 북한 주민, 우리들의 형제 자매가 노비로 신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가련하고 통탄할 일입니까? 자, 이것처럼 비정상적이고 봉건적이고 또 기형적인 날개를 지닌 북한 괴뢰 김씨 왕조의 주체 사상, 그리고 그 주체 사상 비호 아래 붉은 투쟁으로 일관을 하고 있던 범민련, 대한민국의 체제 전복을 준동하는 이 좌익들의 날개는 과연 그들의 정체와 실체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혼란한 속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큰 새는 모양과 의도가 전혀 다른 두 가지 날개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만 합니다. 한쪽 날개는 하늘을 젓고 있습니다. 다른 한쪽의 날개는 땅을 향해 착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방향과 목적이 전혀 다른 곳으로 날개를 젓고 있는 아주 기형적인 새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새인 것입니다. 그리해서 천국을 하늘을 향해 비상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날 수가 없어요. 지금 날기는커녕 지금 땅바닥 지하를 향해서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인 것입니다. 자, 과거 민노당은 미군 철수를 정당의 강령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자, 김일성, 김씨 왕조 세습 체제라는 자유의 적, 자유의 원수들과 동조를 하고 있었죠. 자, 그리해서 온갖 분란과 혼돈과 증오가 난무하였고 대한민국은 서로가 서로를 이분화하고 적과 아군으로 나뉘어져서 노동자와 기업가는 빼앗고 또 빼앗기고 있습니다. 조화로움과 양보와 이해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괴물의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새는 두 가지 날개를 지니고 있지만 그러나 두 가지 날개를 달고 있으면서도 날 수도 없고 날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좌익과 우익으로 나뉘어져서 사상전쟁, 내전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쟁에 휩쓸려서 온통 거리는 이제는 주말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민노총의 붉은 깃발이 나부끼고 그들이 원하는 적기입니다. 적기가 나부끼고 있습니다. 북한 괴뢰의 눈치를 보면서 군사훈련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하지 못하는 나라가 근 5년간이나 지속이 되었습니다. 노동자와 기업가의 분노와 고함 그리고 분에 사무치는 노성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시대에 처해 있는 것이 바로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오늘날의 자화상은 이와 같은 분노와 고함과 이 괴성이 난무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의 우리의 자화상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리영희 동무가 주장한 것을 살펴본다면 지금은 두 가지 종류의 날개 중 적화 통일을 주도하는 왼쪽 날개가 정권을 잡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고 또 자유민주 시대에서 민중민주 시대로 방향을 틀어서 마침내 연방제 적화 통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와 같이 희망이 없는 시대인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이와 같은 오도된 방향으로 가다 보면은 그 최후의 마지막은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김씨 왕조 세습 독재 체제라는 블랙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자유와 민주를 상실하고 7천만 이 한민족이 노예가 되기 위해서 이 김씨 세습 독재 왕조라고 하는 이 블랙홀 속으로 빨려가고 들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이러한 엄연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 이 나라의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자, 국민 여러분, 새는 두 가지 날개로 날지 못한다가 맞습니다. 두 날개로 날지 못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의 날개로는 날 수가 없습니다. 자, 리영희라고 하는 이 어줍잖은 참 스스로 지식인인 양 했던 이 성숙하지 못한 이런 자가 무슨 사상론자라는 이름까지 달 수가 있겠습니까? 철진한 썩어빠진 생각에 개똥 철학이나 짓거리던 이런 자가 썼던 책, 해방전후사의 인식 뭐 이런 것들을 뭐 금과 억조로 알고 지냈던 우리 세대의 우매함과 그 참
개명되지 못한 그런 과거의 모습들을 되돌아볼 때 참 부끄럽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이 얼빠지고 성숙되지 못한 리론가, 사상가라고 하는 이 리영희의 일대로 새는 두 날개로 난다. 이건 아니고 어떻게 고친다? 새는 날개는 두 가지 종류를 달고 날 수가 없다. 이렇게 명확하게 언급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생각에 미치지 못하고 혼자 독선과 아집에 빠져서 지식인 척 하였던 리형이 같은 이런 자들이 지금 이 땅에 얼마나 그 오염된 물을 먹고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문재인 같은 자가 그런 자들 가운데 하나라고 봅니다. 자, 국민 여러분. 자, 1970년대 당시 대한민국에는 난민정과 같은 이런 김일성 주사파를 찬미하고 또 그 사상에 젖어서 같은 생각, 같은 방식, 같은 의식 구조로 우리가 민족 해방을 이루어야 된다는 이런 얼치기 사상에 빠져있던 미개하고 미련하고 천박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현재 이 나라는 완연한 사상전, 내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새는 두 가지의 날개를 갖게 되면요, 절대로 못 납니다. 자, 지금 적들이 용어 기만, 용어 교란, 용어 혼란을 통해서 공산주의를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진보적 민주주의란 말로 이렇게 둔갑을 시켜서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속이고 있어요. 그야말로 수구 꼴통들이야말로 바로 이 좌파, 좌익, 공산주의 사상에 쩔어있는 저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자유우파 애국시민 여러분들께서는요, 결코 보수라는 말을 쓰는 것도 신중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애국보수니 자유보수니 이런 말 쓰시면요, 이거 지금 날개가 안 맞는, 예? 까마귀와 비둘기 날개 갖고 젓는 것과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바보 멍청이 같은 뭐 보수 우파, 뭐 애국 우파 이런 말도 쓰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디까지나 자유민주주의를 숭상하는 자유우파 애국 세력들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입니다. 감사합니다.